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미국 미네소타주 마운즈뷰에 살고 있던 32살의 남성 헨리 맥케이브. 그는 결혼 생활 11년 차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에 연금도 보장받았고요. 워낙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다가 또 삶에 대한 열정도 넘쳐서 학교나 공기업에서 강연도 했고 정말 지역사회 존경을 받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다는 말이 제격입니다. 그러던 2015년 9월 7일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28분에 헨리의 아내 카린의 휴대전화에 음성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인이 다름 아닌 남편 헨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당시 아내 카린과 두 딸은 미국의 휴일인 노동절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에 잠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요. 남편 헨리만이 미네소타 집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남편한테 음성이 온 아주 낯선 상황이었죠. 놀란 카린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난생 처음 듣는 아주 기괴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당시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중 여성의 목소리는 아나운서입니다. It's a voicemail unlike anything you've ever heard before. There are 2 minutes worth of noises, bizarre ones, but very little actual talking. 원본 음성 메시지는 약 2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파일은 삭제된 상태고 현재는 이 클립만이 존재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뭔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게다가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내가 이걸 듣자마자 심상치 않았죠. 사실 영상에서는 거의 소음만 있고 말하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걸 수십 번 들어본 아내는 남편이 총에 맞았어! 라고 말했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만둬!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던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내의 불길함은 적중했습니다. 남편 헨리는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전에 헨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좀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전화가 걸려오기 딱 몇 시간 전인 9월 6일 저녁. 연휴를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헨리는 간만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아서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때 동행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켈빈 존슨과 윌리엄 케네디였죠.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이 모임이 꽤나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클럽도 갔고요. 특히나 헨리는 이때 아내가 없어서 그랬는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죠. 취해서 계속 술을 주문했고 친구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에 음주운전을 할 거다라는 위험 때문에 이 친구들이 헨리의 지갑과 차키를 뺏어서 대신 자기들이 보관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1시 40분 술자리가 끝났고 다들 집에 돌아가는데 이때 친구 중 윌리엄 케네디가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새벽 2시에서 2시 15분 사이였어요. 윌리엄이 헨리를 집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주유소에 내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가 그렇잖아도 취했는데 왜 주유소에 내려주냐고요. 게다가 지갑과 차키도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경찰 조사에서 윌리엄은 처음에 이 헨리를 내려준 곳이 슈퍼 아메리카 주유소였던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말을 바꿔서 거기가 아니라 홀리데이 주유소다 라면서 좀 혼란스러운 진술을 합니다.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경찰이 윌리엄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착각한 거다라고 해명했죠. 그날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주유소에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워낙 헨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당장 여기서 내려달라고 때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헨리가 실종되고 나서 사실 지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 외에 사실상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데 추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때 내린 그 결정을 너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다시 헨리의 행적을 보자면 주유소에 내렸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의 시간이 지난 2시 28분. 그때 앞서 들으신 대로 아내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아주 기괴한 음성 메시지요. 근데 여러분, 헨리가 이날 밤 전화를 건 곳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형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총 3통의 전화를 남기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냥 술 먹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뭐 술주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경찰이 그 전화를 건 기지국을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가 우선 주유소가 있던 프레들리 지역이었어요. 또 나이트클럽이 있던 스프링 레이크 파크 지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뉴 브라이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각각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인사불성에 차키도 없던 그가 30분 동안 어떻게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세 군데를 30분 안에 이동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3통의 전화 이후에 헨리의 폰은 아예 전원이 꺼졌고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입니다. 앞서 헨리가 좀 지역에서 강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서 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워낙 헌신했고 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실종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한테 살해금 $10,000, 그러니까 한 1,200만 원이 걸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헨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이렇게 사건 해결이 늦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은 수사기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또 수상한 대목이 발견돼요. 수사관에 따르면 헨리의 아내 카린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수색이 더뎌졌다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끌고 들어가는 경찰의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단순 실종 사건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FBI까지 개입을 해서 아까 들으셨던 그 헨리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까지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죠. 속절없이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11월 2일 오후 미네소타 러쉬 레이크라는 호수에서 카약을 즐기던 한 남성이 물에 떠있는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엎드려 있는 사람의 형체였죠. 그가 바로 2달 전 실종된 헨리 맥케이브였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호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홀리데이 주유소에서 약 9.6km, 1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아니 도대체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게다가 헨리의 그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는 듯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정작 헨리의 사체에는 한 개의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이틀 정도가 소요됐어요. 워낙 부패가 많이 시행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누군가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어딘가 긁히거나 다툰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익사예요. 이게 사망한 곳이 이 호수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에 옮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한편 그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아니 핸드폰도 다 있었는데 이게 참 어딘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아내와 지인들한테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놓고 폰은 왜 분리한 걸까? 그게 과연 자의였을까? 또 집과 그 전화 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당초에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헨리 맥케이브 사망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에 의하면 그날 밤 그가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집세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실적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자살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고민들이 약간 많은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음성 메시지에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죽음을 결심한 듯한 사람의 통화라기에는 뭔가 살려달라는 듯 신음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겠죠. 친구 윌리엄을 포함해서 헨리의 주변 인물을 수사했을 때 마땅히 살해 동기를 지닌 인물은 없었습니다. 생전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빚도 없어요. 작은 다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 혹시 술에 취한 채 막 비틀거리고 있는데 제3자에 의해서 그저 묻지마 표적이 된 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경까지 미국 중부에서 특히나 이 술에 취한 젊은 남성에게 연쇄살인을 벌이는 범죄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이 사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주변에 페인트나 락커로 이렇게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을 그려놓는 표식을 두면서 이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게다가 얘네들 수법이 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강가나 호수에 던져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당시의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는 소문만 무성한 채 그 실체는 미궁에 빠져 있는데요. 헨리의 경우도 호수에서 발견됐죠? 근데 이게 또 이 연쇄살인, 스마일리 연쇄살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그저 헨리가 만취해서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 전화를 했고 결국 호수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게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추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맞다면 정말 좀 허망한 죽음이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요. 헨리의 죽음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괴물 영화나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 효과 같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헨리가 혹시 짐승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또 발신지가 한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이 점에서 이건 좀 뜬금없지만 외계인은 납치된 흔적이다 라는 주장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별별 게 다 나오죠. 그러던 중 꽤나 그럴듯한 스토리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시면 그르르 하고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전기 충격을 당했을 때의 소리와 흡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찰의 전기 충격 훈련 장면입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경찰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쪽의 두 경찰의 보하에 일부러 테이저건을 맞는 거죠. 총이 딱 맞으면 사람들이 아르르 하면서 각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그릉거리던 헨리의 목소리가 전기 충격을 받아서였다라는 추정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죠. 하지만 과연 누가 그를 공격했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이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헨리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자였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이 건국한 독립국가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내전이 잦죠. 미국으로 온 헨리는 평소 이 고국 라이베리안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럼 어쩌면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인종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범죄의 표적이 됐던 건 아닐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국세청에서 일했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일했다는 점 때문에 더 쉬운 표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여전히 헨리 맥케이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 익사다, 살인이다, 동물 공격이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지금까지도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헨리 실종 사망 사건.
한편 그의 아내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남편의 이 미스테리한 사망을 평생 한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